찰리와 초콜릿 공장, 크루엘라,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고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바로 동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은 이런 그래픽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작품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생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실제 동물 배우들을 영화에 출연시킨 경우도 많은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이 장면에서 청설모들은 CG가 아닙니다. 크루엘라의 곁을 지키던 똘똘한 강아지 버디와 윙크도 CG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드위그 역시 CG가 아니죠. 과연 영화 속에 출연한 동물 배우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한 할리우드 여러 작품에 출연했었던 동물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는 전설로 불리는 동물 배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로렌에서 근무하던 미공군 상병 리던 컨에 의해 구조된 저먼 셰퍼드 품종의 린틴틴인데요. 리던 컨이 소속된 부대는 폭격으로 파괴된 개 사육장에서 어미 셰퍼드 한 마리와 뼈가 앙상한 새끼 5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 강아지들을 모두 데려와 돌봐주었던 것이죠.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이 강아지들을 한 명이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미는 장교가 데려가고 나머지 새끼 3마리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그리고 리던 컨 본인은 암수 한 쌍을 데려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자신에게 있어 행운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리던 컨은 강아지들의 이름을 프랑스 어린아이들이 군인들의 행운을 빌어주며 건네주었던 전통 인형에서 따와 네넥과 린틴틴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넥과 린틴틴은 리던 컨의 고향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입국 절차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리던 컨은 네넥과 린틴틴을 경찰견 훈련소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네넷은 이곳에서 폐렴에 걸려있던 것이 발견되었고 뉴욕 경찰견 학교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것은 린틴틴 뿐이었던 것인데요. 리던 컨은 린틴틴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린틴틴이 강아지들 중에서도 특히나 똑똑하고 날렵했던 것이죠. 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도그쇼에 린틴틴을 참가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에서 무려 13피트, 약 4m에 달하는 점프 묘기를 보여주면서 린틴틴은 스타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좀 잘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리던 컨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린틴틴을 영화에 출연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죠. 해당 작품은 어빈 커밍스 감독의 지옥의 강에서 온 남자라는 영화로, 감독은 도저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늑대를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늑대처럼 보이는 잘 훈련된 강아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리던 컨은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된 린틴틴에게서 엄청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크게 의식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첫 작품을 잘 마무리하고 난 뒤 리던 컨은 린틴틴을 주연으로 생각한 각본을 써내려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실제 영화화시키기로 기획한 것은 잭 워너, 지금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의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린틴틴 주연의 북극이 시작되는 곳에라는 작품으로, 기존의 워너브라더스는 종종 파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였지만 이 영화와 더불어 린틴틴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린틴틴을 모기지 리프터, 우리말로 파산의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린틴틴이 전설의 동물 배우로 불리게 된 것은 일종의 도시 전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린틴틴은 첫 영화 출연 이후로 20여 편의 작품을 통해 영화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린틴틴이 뛰어난 점은 단순히 훈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종 사람 배우보다 낫다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실제 인기 면에서도 1925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로 선정될 정도로 어디까지 인기가 치솟을지 가늠이 안 될 수준이었다고 하죠. 1929년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처음으로 열린 해입니다. 이때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독일 출신의 배우 에밀 야닝스였지만 사실은 수상자가 린틴틴이었다라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초 수상자를 정하는 투표에서 린틴틴이 1위에 선정되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첫 시상식인 만큼 인간 배우가 수상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린틴틴을 제외한 재투표를 진행했고, 여기서 1위를 한 사람이 에밀 야닝스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이런 소문에 대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린틴틴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로조차 오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발심이었거나 그저 당시 심사위원들이 술자리에서나 할 법한 농담을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 있어서 린틴틴이라는 동물 배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대중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워너브라더스에게 있어서는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겠죠. 린틴틴의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동물 관련 영화들도 다수 등장하고 실제 동물을 훈련해서 영화에 출연시키는 것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기술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실제 동물들을 작품에 출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더욱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동물 배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훈련 과정을 거친 동물들을 작품에 출연시키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2005년 팀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팀버튼 감독이 기본적으로 CG 사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대부분이 CG가 아닌 실제 세트장을 통해 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설모가 호두를 까는 장면에서는 절대 CG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는 실제 청설모들이 출연했는데요. 정확하게 청설모들이 연습한 것은 바로 이 동작, 호두를 두들기고 어깨 뒤로 던지는 것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 수많은 청설모들이 베루카 솔트를 덮치는 장면도 실제 청설모를 통해 촬영한 것인데요. 어린 배우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기 때문에 스턴트 배우가 대신 연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사실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연출을 위해 동물들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할리우드에는 전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위한 동물 배우들을 훈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이런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동물 배우들을 이야기하려면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게리 게로는 동물 훈련사이자 BAU라는 동물 배우 전문 업체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부터 얼룩말이나 악어, 올빼미 같이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동물들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영화 출연을 위해 훈련시키는 업체로 유명한 곳입니다. 배트맨에 출연했던 펭귄들이나 실사로 제작된 101마리의 달마시안에 등장한 달마시안들이 이곳 출신이라고 하죠.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BAU가 참여했는데요. 특히 게리 게로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올빼미들의 훈련을 주로 맡았다고 하는데 헤드비그를 연기한 기즈모가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줄리 토트먼은 BAU의 수석 동물 훈련사인데요. 14살에 강아지 미용샵에서 일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동물 훈련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다가 영화업계에서 동물과 관련된 인력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게리 게로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작품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BAU의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영국지사 설립과 함께 이곳을 총괄하는 훈련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영화에 출연하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 훈련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할리우드에는 비슷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를 담당했던 BAU의 스토리를 본다면 영화업계에서 동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 배우들이 어떻게 캐스팅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사람 배우와 마찬가지로 배역에 따른 오디션을 보고 이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동물 배우를 선정해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해당 동물 배우가 멋진 외모를 가졌거나 특출난 능력이 있다면 제작진들은 더욱 선호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과거의 캐스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물 배우 전문 업체들의 특이한 점은 동물 배우 양성과 더불어 동물 구조 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BAU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한 동물 중 해그리드의 사냥개 팽을 연기한 강아지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팽은 그레이트 데인 품종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레이트 데인은 독일의 국견이기도 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아지로 불리는데요. 크기에서도 그렇고 멧돼지를 사냥했던 사냥개라는 점에서도 그렇듯이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인 해그리드와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팽은 나폴리탄 마스티프 품종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화에 출연할 만한 그레이트 데인 품종의 배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등장한 팽 역에는 휴고라는 이름을 가진 나폴리탄 마스티프가 출연했습니다. 휴고를 훈련시킨 사람은 게리게로인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휴고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따르고 똑똑해서 어떤 훈련이든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훈련에 실패한 딱 한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아무 곳에나 침을 못 흘리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영국의 ITV에서 방영하는 This Morning이라는 유명 프로그램에 휴고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침마당 정도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방송인데요. 휴고는 이 프로그램에서 당시 진행자였던 펀 브리튼의 입에 침을 잔뜩 발라버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죠. 소설의 묘사에서도 팽은 침을 엄청나게 흘리고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정도면 천상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고는 세상 만사 귀찮아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제작진들을 잘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시리즈가 진행되고 해리포터와 불의 잔 촬영을 앞둔 시기에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 해리포터 시리즈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제작진들은 새로운 팽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나폴리탄 마스티프는 아주 희귀한 품종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마스티프 전문 구조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때 발견된 마스티프가 전 주인에게 공격성을 이유로 버림받은 강아지였기 때문이죠. 과연 많은 제작진들과 어린 배우들까지 포함된 촬영장에서 공격성을 가진 문제견이 적응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줄리 토트먼은 우선 해당 강아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강아지, 특히 대형견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사료비와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공격성을 핑계로 삼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문제의 강아지를 만나게 된 줄리 토트먼은 확신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폴리탄 마스티프는 탄탄한 바위 같은 몸과 축 늘어진 피부가 특징인 견종이지만 이때 만난 강아지는 누더기 같은 주름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눈빛에서는 친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만 거친다면 훌륭한 동물 배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리포터 시리즈에 합류하게 된 나폴리탄 마스티프는 몽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약간의 건방짐과 멍청함이 매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성공적으로 참여했고 얼마나 건강해졌던지 하루는 촬영용으로 제작된 애니메트로닉스 드래곤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달려들어 침을 잔뜩 발라버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엄청나게 고가였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진땀을 흘렸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몽키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길거리 유기견에서 할리우드 레드카펫까지 오른 동물 배우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총 7마리의 나폴리탄 마스티프를 비롯해 헤드위그 역에는 흰올빼미 8마리, 노리스 부인 역에는 메인쿤 고양이 3마리가 참여했고 크룩쉔크 역에는 4마리의 페르시아 고양이가 연기를 펼쳤습니다. 줄리 토트먼이 포함된 동물 훈련사 팀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촬영되는 10년의 기간 동안 약 250마리의 동물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데요. 영화 촬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수의 동물들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를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인 환경이 결코 동물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사례를 본다면 당시 줄리 토트먼을 포함한 훈련사들은 단순히 순간적인 촬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 산책을 비롯한 동물들의 기본적인 관리와 촬영에 필요한 동작 훈련, 그리고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뤄지는 촬영장에서의 친밀감을 올리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이 동물 배우의 훈련에 대해 이렇게 신중하게 임하는 것은
과거 영화업계에서 동물 배우의 인기로 인한 부작용들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린틴틴의 인기가 치솟던 당시에는 저먼 셰퍼드 품종에 대한 인기도 동시에 올라갔는데요. 이때 준비가 되지 않은 보호자들, 즉 품종과 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저먼 셰퍼드의 파양률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1990년대에도 일어났습니다. 1996년 영화 실사로 제작된 101마리의 달마시안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달마시안들은 똑똑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달마시안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화가 개봉한 후 달마시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브리딩과 분양은 늘어났지만 실제 달마시안의 습성은 영화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보호소는 달마시안으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유럽에서 달마시안은 대표적인 유기견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를 미디어에 패해 달마시안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동물 훈련을 맡았던 게리 게로와 줄리 토트먼은 101마리 달마시안 제작에도 참여했던 만큼 당시 벌어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021년 101마리 달마시안의 후속작으로 제작된 프리퀄 영화 크루엘라에는 이런 시각이 반영되었습니다. 크루엘라가 가장 사랑하는 게 버디는 작중 길거리에서 크루엘라와 만나게 된 강아지입니다. 이를 연기한 바비라는 이름의 강아지 역시 실제로 런던 거리를 떠돌던 유기견인데요. 바비를 훈련시킨 줄리 토트먼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비는 내가 함께 일한 강아지 중 가장 편안한 강아지였으며 타고난 연기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구조된 동물에 대한 내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동물입니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버디와 함께 멋진 팀워크를 보여준 치와와 윙크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작중 윙크는 눈이 한쪽 없는 장애견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일반 강아지들보다 훨씬 똑똑한 것으로 표현되죠. 이를 연기한 블루벨이라는 이름의 치와와는 실제 장애견은 아니지만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황에서도 막힘없이 연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표현된 동물들이 유기견과 장애견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동물들의 인식 개선에 노력한 작품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영화 업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동물 배우들이 실제 유기동물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들로 인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외면받았던 이들이고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많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실제 크루엘라에 출연한 바비의 사례를 본다면 줄리 토트먼은 바비의 구조부터 훈련 그리고 영화의 촬영을 마치고 난 뒤에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 입양을 보내는 것까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미 많은 수의 유기동물들을 돌보고 있기도 하죠. 이런 관계자들의 생각을 담아 크루엘라의 엔드 크레딧에는 모든 강아지들은 사랑받는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까운 보호소에서 당신의 반려동물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구가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 배우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물 친화적인 방향으로 촬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동물들의 영화 출연,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훈련되는 동물과 이들의 대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죠. 1936년 경기병대의 돌격이라는 영화에서는 포격속을 달리는 기병대가 묘사됩니다. 이 장면의 충격적인 부분은 말이 총을 맞아 쓰러지는 연출을 위해 말들이 달리는 경로에 전선을 깔아두고 고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인데요. 촬영 후 죽음에 이른 말은 총 25마리, 넘어지는 과정에서 목이 부러져 즉사하거나 다리를 다쳐 안락사를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어서 1939년 영화 제시 제임스에서는 말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이상한 점은 이 장면에서 말이 앞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뛰어내리기 싫어하는 말을 강제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라고 추정했죠. 실제로도 이 말은 익사했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와서야 미국 인도주의 협회 AHA에 의해
동물이 등장하는 모든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킨 작품만이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종의 인증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문구는 제작사에서 임의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 트레이너들과 협력하고 제작 중에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협회를 통해 모니터링과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작품 내에 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동물보호단체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 만들어진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가이드라인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랜 전통만큼이나 이를 유머러스하게 바꾼 버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는 영화 촬영 동안 어떤 드래곤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로 패러디에 삽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2022년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연출하는 도중에 퇴역경주마 까미를 학대한 사건입니다. 이때 사용된 방식은 1936년작 경기병대의 돌격과 동일합니다. 말이 넘어지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와이어를 사용해 강제로 넘어뜨린 것이죠. 결과 역시 동일합니다. 까미는 촬영 일주일 뒤에 사망해버렸습니다. 과거 미국 할리우드에서 동물 배우들을 소모품이나 사물 취급했던 악습이 2020년대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동물을 전혀 출연시키지 않더라도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작비라는 어른들의 사정과 더욱 사실적인 묘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 이상 동물 배우를 출연시키는 것 자체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에서는 전면적인 동물들의 미디어 출연 금지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의 불매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껏 여러 작품에 등장한 매력적인 동물 배우들과 실제 요기동물 출신 배우들이 보여줬던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작품 속에 인간 배우뿐만 아니라 동물 배우들의 열연도 존재했다는 사실이겠죠. 동물 배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